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된 2023년 7월 한 달 동안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미준 유튜브 채널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최근에 런칭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조금은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7월 3일이잖아요. 혹시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90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금곰상을 수상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30년 전에 봤는데요. 30년도 더 지났네요. 이 영화를 여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의 국경일을 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7월 4일생이라는 영화 덕분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내일 7월 4일은요.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면요. 오늘 7월 3일 날 주식시장이 열긴 합니다. 그런데 빨리 닫더라고요. 그래서 1시,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1시에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4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3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화요일 날 7월 4일 날은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채권시장도 모두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내일 방송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미국 증시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S&P 500이 마무리를 지었다. H1은 이제 first half를 얘기하죠.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16%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한 것이 미국 증시의 현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요. S&P 500은 1월부터 6월까지 15.9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테크주들이 보이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무려 31.73% 지수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31.73%는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었냐면요. 1983년 이후에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없었다. 대단한 수치죠. 4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이 나스닥 지수였다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요. 테크주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주는 제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100대 기업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요. 무려 38.75% 6개월 만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개 종목이 아니라 지수잖아요. 지수가 38.75% 올라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요. 미국 증시의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굉장한 추세를 보였던 것이 2023년의 전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요. 항상 이제 시장 지수의 평균을 밑돌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하락장에 자꾸만 투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상승장을 놓쳐서다. 따라서 자꾸만 미국 주식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1월 달로 한 6개월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치솟고 있었고요. 뭐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 굉장히 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리세션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어두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38.75%가 치솟아버렸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정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요. 미국 증시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측성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P 500의 성적을 섹터별로 좀 띄어서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역시 이제 IT겠죠. 기술주가 42.06%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고요. 또 메타 플랫폼즈가 있죠.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도움을 받아서 35.58% 급등하는 추세를 지켜냈고요. 자, 3위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게 임의 소비재죠. 임의 소비재라는 것은 이제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소비재를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32.33% 급등했고요. 자, 네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9.2 산업재죠. 자, 5위는 원자재가 6.61%, 6위는 리얼 에스테이트 리츠를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1.85%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7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자, 7위는 컨슈머 스테이플즈,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뭐 화장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0.04% 오히려 떨어졌고요. 파이낸셜 금융주는 마이너스 1.51%, 헬스케어는 2.33% 떨어졌고요. 10위는 유틸리티 7.16%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가장 좋았던 에너지가 7.25% 하락하면서 꼴찌의 성적표를 보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23년 전반기의 성적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3년 전반기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랭킹을 좀 볼 텐데요. 자, YTD 수익률 랭킹 1위는 아이온큐입니다. 주가가 무려 1월부터 6월까지 292%가 상승을 했고요. 2위는 오픈도어 246%, 조비 에비에이션이 206% 상승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4위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03%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189%, 업스타트 170%, 팔란티어 138, 메타 플랫폼즈 138, TQQQ 136% 올라갔고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131%, 테슬라가 112.5%, 코인베이스 102%, 누홀딩즈 93%, 쇼피파이가 86%, 소파이 80%, AMD 75%, 우버 74%, 더 트레이드 데스크 72.25, 리오토가 72% 올라가면서 대표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끈 성장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랭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189%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138%로 2위, 3위가 테슬라입니다. 112%, 아마존이 55%를 찍으면서 4위를 기록했고요. 넷플릭스가 49%, 애플이 49%, 마이크로소프트가 42%, 마지막으로 구글이 36% 상승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요 제가 하나 느꼈던 거는 사실 인공지능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42%, 즉 그 얘기는요 나스닥 100의 상승 추세랑 맞먹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아직까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잠깐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 증시의 전반기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과연 하반기에는 어떠한 장세가 펼쳐질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시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 전반기에 좋았을 때는 보통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예측하고 전략을 짜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일단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좀 센티먼트, 분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AAII라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 하나가 있잖아요. 1987년부터 이제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라는 조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한 가지의 질문을 투자자들한테 던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고요. 자, 지금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횡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지난주에 진행된 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요, 무려 41.9%의 참여자들이 미국 증시가 6개월 이후에 지금 수준에서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30.6%는 횡보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27.5%만 아니다. 지금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3주 전의 수치랑 비교하면 약간 하락한 추세죠. 왜냐하면 지금 2023년 6월 7일 날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5%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3주 동안 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죠. 따라서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너무 달렸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요, 보통은 37.5%의 투자자들이 상승을 점치고요, 31% 정도가 하락을 점치는 것이 AAII 설문조사의 평균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센티멘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수치적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80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너무나 익스트림 그리드니까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과열된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80이라는 수치가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 RSI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파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라는 ETF는요,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ETF죠. 따라서 S&P 500 지수의 주가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파이의 모멘텀으로 들어와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면요, 지금 현재 RSI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 확인해 보니까 68.12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0을 넘어가면 과매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높은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예상이 대두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한번 나스닥 1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금 38.75% 1월부터 6월까지 올라가면서 역사상 최고의 성적표를 제출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QQQ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QQQ가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요,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39.14%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밑으로 역시 쭉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QQQ의 RSI 지수는요, 65.73입니다. 따라서 스파이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치죠.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QQQ는 굉장히 높게 주가가 상승해 있지만 조금 더 달리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라는 ETF가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9% 완전히 폭등을 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QQQ라는 ETF는요, 정식 이름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입니다. 자, 따라서 인베스코라는 이제 투자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인베스코에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인베스코가 이번에 설명을 해주기를 굉장히 내로우한 컨센트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로우는 좁다는 뜻이잖아요. 자, 좁은 집중이다. 이 얘기는 이제 마켓 브레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 종목은 메가테크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S&P 500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굉장히 떠받치고 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리세션이 임박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실상 얘기하기를 이 리세션이 올해 안에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베스코가 보기에는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리세션 오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인베스코라는 투자기관에서 지금 현재 S&P 500의 부정적인 현상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 인덱스가 현재 좀 더 집중돼 있다. 자,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탑10 홀딩즈입니다. 자,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요,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의 우량 기업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 중에서 탑10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높냐면요, 2000년대에 우리가 마켓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닷컴 버블의 피크랑 비교해봐도 더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있냐면요, 자, 갭을 살펴보자. 뭐와 뭐의 갭이냐면요, 첫 번째는 마켓 시어, 두 번째는 어닝 시어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시가총액은 10대 기업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닝 시어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 중에서 이 10대 기업이 기여하는 어닝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2000년대에 비해서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닝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는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10대 기업이 높진 했지만 이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요, 어닝이 받침하지 못했다. 따라서 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마켓 시어와 어닝 시어의 갭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그만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펀더멘탈,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요, 예전에 2000년대 그 닷컴 버블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탑10 홀딩스, S&P 500을 이루는 기업들 중에서 탑10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1999년 나스닥 버블의 그 탑10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정도로 낮으냐면요, 자, 나스닥, 그때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뤘던 탑10 기업들의 미디언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보면, 미디언은 중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는 건 우리가 보통 PS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 과거 1년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거의 중간치를 살펴보면요, 닷컴 버블 때는 무려 21.9배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PS 레이쇼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S&P 500 지수를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서 탑10의 PS 레이쇼를 보면요, 5.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치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 닷컴 버블과 지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닝 실적 그리고 매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13F 파일 공개의 시기였는데요. 30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둔 적이 없는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렁켄밀러가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주식에 올해 1분기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인공지능 수혜주는 어떤 기업인지 의견을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단연 1위였죠. 51%의 참여자분들께서 단연 엔비디아가 최고의 인공지능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6,000명에 가까운 참여자분들 중에서요, 25%의 참여자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최대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3위는 구글이었습니다. 17%, 그리고 이제 4위가 메타 5%, 마지막 아마존이 2%에 득표하는 데 그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결과를 왜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요, 어제 CNBC에서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월가의 투자자들, 여기 얘기하는 이제 월가의 투자자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제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문 투자자들이 지금 믿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 따라서 지금 현재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붐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CNBC가 진행한 월가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는요,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다수는요, 칩 인베스먼트 오피서, 칩 인베스먼트 오피서는요, 투자기관의 장을 얘기합니다. 책임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에퀴티 전략가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리고 CNBC 컨트리뷰터, 이거는 이제 방송국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월가를 대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총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What is the best way to invest in AI? AI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은 빅테크였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피해야 한다. 너무나 하이프가 있다. 지금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업앤커밍 스톡입니다. 이 얘기는요. 신생 기업들을 얘기하죠. 따라서 AI의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과를 보시면요. 무려 47%가 대답하기를 빅테크에 투자해야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최대의 수혜주는 모두 메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37%가 얘기하기를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AI는 지금 너무나 과열된 상황이다.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작은 기업들, 신생 기업, AI 관련된 신성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전문가가 16%를 나타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을 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최대의 수혜주가 될 것인가? 자, 무려 50%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준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잖아요. 51%의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엔비디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문가 역시도 50% 정도가 엔비디아를 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 중에 28%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했고요. 11%가 알파벳, 그리고 단 6%만이 아마존을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점은요. 역시 미중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월가의 전문가들 못지않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 중에 50%가 최고의 AI 수혜주라고 뽑은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3.63% 급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데요. 어느덧 엔비디아의 주가는 423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다이와 캐피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를요.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다이와 캐피탈에서 이번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엔비디아의 평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최근에 체크를 해봤다. 따라서 산업 쪽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 체크를 했더니 굉장히 강력한 포지션을 지키고 있더라.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에 최고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루이스 미시오시아고요. 자, 이분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루이스 미시오시아는 8,487명의 전문가 중에 82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는 60%, 따라서 굉장히 양호하고요. 평균 수익률은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은 성적표를 지키고 있는 애널리스트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평가를요.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뉴트럴, 따라서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원래는 408을 주고 있었는데 무려 475까지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시키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요. 한 12%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도미넌스다. 따라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인공지능, 특히 제너러티브 AI, 이 생성형 AI 쪽에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컴퓨터들이 있긴 합니다. AMD가 있고 또 인텔이 있는데요. 자, 이들이 만들어내는 GPU가 이 엔비디아의 GPU랑 비교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풀스케일 오퍼링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리포트가 제안을 하기를 AMD 그리고 인텔의 GPU가요.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GPU의 성능만 보면요. 사실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GPU를 AMD 그리고 인텔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It is not just about silicon. 반도체만 가지고 하드웨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는요. GPU를 개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쿠다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인 거죠. 자, 이 쿠다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GPU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GPU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다 쿠다를 따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이미 소프트웨어가 다 구축됐다. 따라서 생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애플 보통 얘기할 때 애플의 생태계를 칭찬하잖아요. 엔비디아도 역시 그들만의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 놓고 이 안에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이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더라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의 팩트가 있다. 자, 이 팩트에는 두 가지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요, 일단 대부분의 기업이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자, 그 얘기는요, 챗GPT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도 그렇고 뭐 구글의 바두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쌓는 그런 자연어 처리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챗GPT를 비롯한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누구나 다 도입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엔비디아의 수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이러한 자연어 처리 모델에 대한 이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요, 엔비디아 GPU의 수요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자, 왜냐면요, 챗GPT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GPU가요 10,000개가 사용된다, 혹은 30,000개가 필요하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수혜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요, 지금 그들 자신의 인터널 데이터, 내부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그들 자신만의 내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적인 데이터랑은 다른 거죠. 그들 자신만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챗GPT 말고 그들만의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거기에도 엄청난 시장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시장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공공적인 부분 그리고 사적인 부분 두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미시오시아라는 전문가는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미국 정부의 규제입니다. 현재 대중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잠재력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올해까지는 어떠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투자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의 주가가요, 금요일날 1.66% 올라갔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무려 7%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주말 동안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 소식은 제가 영어 기사 읽지 않고요,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주말 동안 한글로 해석해서 올린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테슬라 예상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는 7월 2일 일요일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판매 대수가 무려 46만 6,140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예상치는 44만 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예상치를 너무나 가볍게 넘겨버렸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생산 대수를 보시면요, 무려 47만 9,700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대가 급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요, 생산 대수가 받침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생산 시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테슬라의 판매 대수 그리고 생산 대수는요, 테슬라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2023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1분기에는 42만 2,875대를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생산 대수는 44만 808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단 1분기 만에 엄청난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1분기 실적도 사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은 월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수치는요,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 따라서 작년도의 수치랑 비교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1년 전에 같은 분기에 25만 4,695대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단 1년 만에 판매 대수가 무려 83%가 성장한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보통 우리가 50%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83%가 성장한 거니까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보고된 42만 2,875건과 비교해도 10%나 증가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따라서 1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10% 이상 증가한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 발표된 2분기 실적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2023년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는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었죠. 주가가 이제 $100 근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자, 그때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는 뭐였냐면요, 테슬라가 가격을 너무나 많이 인하했다. 따라서 6번,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은 뭐냐면, 뭐 우리가 아니죠. 다른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가 뭐냐면 테슬라가 안 팔린다. 테슬라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거다.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테슬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살펴보면요, 작년 대비 83%의 성장을 기록했잖아요. 따라서 50%가 목표였는데 83%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는요, 자, 가격을 인하하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 자, 그 얘기는요, 다른 기업한테 뺏기지 않겠다, 우리가 독점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위해서요,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의 자동차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커다란 그 구상이 이번에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즐거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요, 작년 대비 무려 83%나 성장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테슬라보다 더 잘한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오토인데요. 자, 리오토 주가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열리기 전에 6.38%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고 신기록을 리오토 역시도 기록을 했거든요. 자, 리오토의 딜리버리 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2023년 6월 한 달 동안 32,575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50%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분기 3개월 동안 판매된 수는요, 86,533대를 찍으면서 자,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01.6%를 보여줬거든요. 자, 따라서 테슬라의 83% 성장도 대단하지만 200%를 넘긴 리오토의 성장률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가이던스는 76,000에서 81,000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수치를 이번에 기록했다. 따라서 깜짝 실적이 발표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리오토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실적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베네핏, 따라서 수혜를 입었다라고 경영진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수혜를 입었냐면요, 컴프렌시브니까 종합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조직의 프로세스가 향상됐다. 따라서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퍼레이팅 캐퍼빌리티입니다. 따라서 수용 능력 역시도 향상시켰다. 따라서 많은 생산 대수를 만들면서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먼슬리 딜리버리가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3만 대를 돌파했다. 따라서 리오토 역사에서요, 3만 대를 지금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타겟은 뭐냐면 매달 L8 그리고 L9 같은 경우는 10,000대 이상씩 한번 팔아보겠다. 각각 그렇다는 거고요. 자, L7 같은 경우는 15,000대를 판매하겠다. 그 얘기는요, 10,000대, 15,000대니까 35,000대죠. 한 달에 35,000대 정도를 3분기에는 판매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목표를 밝히고 있고요. 자, 4분기 같은 경우는 무려 4만 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3만 대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4만 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331개의 리테일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127개의 중국 도시에 진출해 있고요. 샵의 숫자만 331개, 그리고 서비스 센터의 숫자는 32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 굉장히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에서 이 리오토의 실적을요, 다른 전기차 기업과 중국 전기차 기업과 비교를 하면 그 우월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오를 보시면요, 6월 한 달 동안 10,000대 정도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까 리오토는 32,000대가 넘었잖아요. 따라서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업은 엑스팽이죠. 샤오펑이라고 부르죠. 자, 샤오펑 같은 경우는 8,620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 대도 판매를 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43%가 다운했다.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고요. 역성장을 보이는 엑스팽입니다. 따라서 지금 니오도 그렇고 엑스팽도 그렇고 예전에 한 2년 전에는요.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이 두 기업에 비해서 리오토의 성장 추세는 가속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짧은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요,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가 보인다라는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리시한 스탠드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얘기하는 거고요. 금요일 날 벤진가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옵션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 거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unusual한, 따라서 뭐 정상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기관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요, 커다란 옵션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커다란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벤진가의 웹사이트의 옵션 거래 히스토리에 따르면요, 지금 14건의 굉장히 좀 커먼한,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옵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전체 14건의 그 커다란 규모의 옵션 거래 중에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4%는 불리시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옵션은 보통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이 있고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상승에 베팅하는 걸 콜 옵션이라 그러죠. 콜 옵션이 64%, 그리고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풋 옵션이 35%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콜 옵션이 10개였는데 그 가치가 42만 7천 달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것은요, 보통 한 주가 100주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말로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도요, 제가 지난 주말 동안 미존 패밀리 멤버십 커뮤니티에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놓은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미 대법원이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기각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법원은 금요일 날 6대3으로 미국의 교육부가 제기한 히어로즈 법에 따라서 학생 부채를 탕감해줄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파이의 주가가요, 처음에 3.3% 상승했었는데 나중에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논리는 뭐였냐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따라서 아직까지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긴급 상황이 있게 되면요, 개정을 허용할 수 있는 히어로즈 법이 있다. 따라서 히어로즈 법을 근거로 해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개정할 권한을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정책을 사실상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기각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파의 주가가 3.3% 정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갑자기 떨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하나의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요, 바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마자 다른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Fight was not over.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내가 볼 때는 이 코트가, 대법원이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Higher Education Act of 1965라는 법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히어로즈 법이 아니라요, 이 새로운 법안에 기초를 해서 다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입각한 이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면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12개월에 나눠서
리페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뭐 그 부채가 많이 있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갚으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2개월에 나눠서 분할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파이에 몰리는 수요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소파이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3일 보내드린 7월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미준 패밀리 멤버십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자, 지금까지 총 160분께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믿고 미준 패밀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실망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한 번쯤 꼭 가입하셔서 일주일간 지금 무료 체험이 가능하잖아요. 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쯤 컨텐츠를 꼭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꼭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뿐만 아니라 미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역시도 미준의 오미준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